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파고 팀의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꼭 이맘때쯤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에서 ACL 2018년이 열렸는데요. 그때 다녀온 멤버들 중 몇 분의 자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목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먼저 학회의 전반에 대한 오버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샤동이 튜토리얼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간단히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분이 메인 컨퍼런스에 있었던 주제 4가지를 커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민주님께서 직접 워크샵을 오거나이징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공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일단 간단히 오버뷰를 드리자면 ACL은 다들 아시다시피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의 약자이고 EMNLP, NAACL, 그 다음에 콜링과 더불어서 NLP 관련 최고 학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회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사이도 좋아서 워크샵이나 튜토리얼도 조인트 콜을 자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요. ACL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962년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56번째 애뉴얼 미팅을 이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ACL이 이제 글로벌 차원의 학회라면 EACL이라고 해서 유럽 기반, 그 다음에 NAACL이라고 해서 북미 기반의 로컬 챕터도 가지고 있고요. 이번 ACL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2018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AACL을 조직할 예정이고 첫 학회는 2020년에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어떤 베뉴들이 있을지 좀 제안서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직 장소가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체어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차는 어느 분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교수님이 서울로 한번 당겨보시죠. 서울로 네, 그 다음에 총 1,551개의 페이퍼가 서밋이 됐고, 그 중에 한 400개 정도가 억셉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세멘틱 퍼싱, 서머라이제이션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토픽을 커버할 예정입니다. 학회는 총 6일 정도에 걸쳐서 있었어요. 다른 학회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중간에 3일 정도 메인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뒤로 튜토리얼과 워크샵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비디오도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에 걸쳐서 오전과 오후로 4개씩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Variational Inference랑 Generative Model, 그 다음에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NLP를 시아동이 커버를 해줄 예정입니다. 보시면 제목에 Neural, Deep, 다른 학회들과 굉장히 트렌드가 비슷하게 뉴럴과 딥이 많이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멘틱스에 관련된 튜토리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멀티워드, 그 다음에 멀티링구얼 엔티티 디스커버리 앤 링킹 등의 굉장히 전통적인 주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있었는데 총 1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올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워크샵들인데요. 뭐 바이오 NLP, 바이오와 연결이 된 NLP,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과 연결된 워크샵, 그 다음에 코드 스위칭이라고 해서 언어가 여러 개가 섞여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컴퓨테이셔널하게 계산을 할지,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Learning for NLP는 지금 벌써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그동안 많았고 올해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워크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NLP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워크샵, 그 다음에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것과 관련된 워크샵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Named Entity 워크샵도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신생 워크샵들인데요. 그 신생 워크샵 중에서 2가지를 이번에 네이버에서 공동으로 오거나이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하이라이팅한 것 중에 MRQA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님께서 오거나이징을 하셨고,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같이 오거나이징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NLP OS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동 오거나이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세션에서는 저희가 부스를 차려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지나갈 때 이제 네이버가 어떤 곳이고 라인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페이퍼가 총 5개가 나왔어요. 400개 중에서 5개이니까 꽤 시간을 내서 읽어볼 만한 페이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꼽아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가지에서 좀 공통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 2가지는 둘 다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을 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안을 하는 논문들이었고요. 둘 다 QA여서 사실 저는 기계번역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첫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Know What You Don't Know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imply 하듯이 머신이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스스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제 배경은 MRC라고 해서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Reading Comprehension 하면 지문이 하나 주어지고 그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머신한테 시키는 거를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태스크에서 이 오른쪽에서와 같이 패러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 빨간색 답변이 전부 다 틀린 답입니다. 원래는 지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인데 머신은 그냥 이 지문상에서만 어텐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답변을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오서들은 unanswerable questions를 같이 다룰 수 있게 해보자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인 스쿼드 2.0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기존 스쿼드 1.1에서 86% F1을 얻은 모델들이 이제 스쿼드 2.0에서는 한 66%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성능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페이퍼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가 쇼트 페이퍼들 중에서 베스트 페이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Learning to Ask Good Questions라는 페이퍼는 롱 페이퍼 중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얻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 MRC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머신이 퀘스천을 스스로 얻어내고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제너레이팅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문이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특정한 질문을 던져서 그 주어진 지문을 improve를 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ack Overflow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유저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P라는 포스트를 올렸는데 그 포스트에서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머신한테 이 포스트에서 부족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냐라는 퀘스천을 묻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존의 포스트가 새로운 포스트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에디트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answer라고 이 오서들은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유닉스와 관련된 포스트들 7만 개 정도를 모아서 어떤 포스트가 올라갔을 때 그 포스트와 유사한 질문 10개를 뽑고 그 10개에 대해서 유저들이 직접 올린 퀘스천들, 예를 들어서 네가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 버전이 뭐야? 와 같은 질문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질문들, Q에 대응이 되는 answer를 찾고, 그 다음에 각 P가 애초에 올렸던 포스트가 A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를 가지고 Q들을 다시 랭킹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태스크이자 데이터셋이자 뭐 해결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베스트 페이퍼들 뿐 아니라 베스트 페이퍼 후보들이었던 honorable mention 페이퍼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 뒤에서 메인 세션 다루신 분들께서 한번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데모도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U-Roman이라고 해서 Universal Romaniz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걸 Romanize를 하는 건데, 총 290개의 랭귀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90개의 언어를 유니코드 기반으로 로머나이즈를 하게 될 건데, 이제 그게 완전히 잘 동작하지 않으니 1088개의 룰을 직접 수작업으로 가공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데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데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노력이 좀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베스트 데모로 선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Lifetime Achievement Award는 마크 스티드만한테 돌아갔습니다. 마크 스티드만은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CCG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시멘틱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CCG는 이제 Phrase Structure Grammar의 일종이고, 그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그래머인데, 그 작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LSTM과 RNN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시멘틱스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혹은 시멘틱스가 아니라 신텍스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좀 food for thought을 그런 면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은 페이퍼들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던 학회였는데, 일단 그 이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시아동부터 시작해서 튜토리얼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